푸른밤 종윤입니다.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다이어트를 선언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치느님 영접할 때, 누가 내 얘기하는 건 정말 듣기 싫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남 얘기할 때, 미리 해놨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도 같은 실수 반복할 때, 지금 내 얘기하나 싶으시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요, 아주 단순하게 하지만 직설적으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던데요. 한번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해볼까요? 그래서 너 살 안 뺄 거야? 너는 누가 네 얘기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맨날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 거야? 어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8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Everybody else doing, just cause everybody doing what they all do. If one thing I know, I fall but I grow. I'm walking down this road of mine, this road that I go home. So am I wrong for thinking that we could be something for real? Now am I wrong for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Am I tripping for having a vision? My prediction, I'ma be on top of the world. Don't look back, always do what you decide. Don't let them control your life, that's just how I feel. Oh, fight for yours, so don't let go. Don't let them compare, you know. Don't worry, you're not alone. That's just how we feel. Am I wrong for thinking that we could be something for real? Oh, yeah. Oh, now am I wrong for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Oh, yeah.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If you tell me I'm wrong, I don't wanna be right. If you tell me I'm wrong, I don't wanna be right. If you tell me I'm wrong, I don't wanna be right. If you tell me I'm wrong, I don't wanna be right. Am I wrong for thinking that we could be something for real? Now am I wrong for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But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hat's just how I feel.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So am I wrong for thinking that we could be something for real? Yeah. Oh, now am I wrong for trying to reach the things that I can't see? Oh, yeah. But that's just how I feel.
8월 20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니코 앤 빈츠의 Am I Wrong 이었습니다. 배현지님, 짐 이것만 먹고 뺄게요 하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그래서 살 안 뺄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무겁게?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글쎄요, 뭐 사람들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진행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좀 자책하고 이해 못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 나가면 너무나도 보기 좋고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자랑스럽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안에서 나중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사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시간을 내가 성공하면서만은 살 수 없거든요. 2327님, 85%가 제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이용해요. 하루하루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매일매일 다짐하게 되니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일기에 뭐랄까 되게 좋은 기능이죠. 내가 이거 하루에 뭘 했나 이렇게 쫙 써내려가면서 후회도 하고 추억도 하고 난 그거 잘했어, 스스로에게 칭찬도 좀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 좋죠. 푸른밤이 저한테는 좀 일기 같은 존재예요.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 이런 생각했어요, 저런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 했나요? 지금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저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게 머리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제도 좀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글쎄, 그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벤트로 알리는 거잖아요. 루게릭병에 관련된 기부 활동. 저는 사실 걱정되는 건 너무 좋은 취지에서 일어난 이벤트잖아요. 근데 좀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만 너무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뭐랄까 근본에 대한 부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너무너무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시면서 또 기부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만 말고 그 안에 있는 근본들도 조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보네요. 김혜림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는지 이제야 집에 가요. 버스 안에서 듣는 푸른밤은 오랜만이네요. 오늘 푸른밤에 특별한 분 오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려 깊은 오빠씨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코너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개그맨 이병진 씨 함께합니다. 옥상 달빛 여러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멋진 상담 해주실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 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계속되는 웨일즈 여행. 총 2군데를 들러야 하는 오늘, 아침 일찍 숙소에서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먼저 가볼 곳은 밀레니엄 스타디움. 축구와 럭비 전용 경기장인 이곳은 웨일즈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이 경기장, 바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영국과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던 장소가 이 경기장이었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밀레니엄 스타디움. 7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답게 일단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경기장의 서쪽 스탠드는 해안가와 마주하고 있어서 정말 끝내주는 경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기장다운 풍경이네요. 밀레니엄 스타디움을 나와 가본 곳은 카디프 캐슬. 무엇보다 금빛 시계탑으로 유명한 카디프의 관광 명소인데요. 11세기 후반에 지어진 카디프 캐슬. 이후 증축을 거듭해서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단 몇 시간에 내부를 다 보고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 성의 일부만 구경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처 식당에서 웨일즈의 전통 수프 카우를 맥주와 함께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10시경. 웨일즈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봅니다. 수어간.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암브로시안 주니어 콰이어의 수오간이었습니다. 구전민요라고 하죠. 그 전에 내려오는 자장가 같은 거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 있죠. 엄마가 성근을 해 굴 따러 가면. 이 노래 되게 혼자 부르면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마이너 코드여서 되게 무서워요. 어렸을 땐 그렇게 잠이 잘 왔는데 지금 불러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랐어요. 불 끄고 부르면 더 무섭고. 임정민님, 쫑디, 저 내일 해운대 밤바다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더니 내일도 부산은 비가 온대요. 비 와도 재밌을 거라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비 와도 재밌죠. 놀러 가면 비 와도 재밌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냥 위험하게 막 물놀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면 그냥 안전이 최고니까요. 일단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현상님, 정말 비가 끝도 없이 오네요. 자기 전에 비 오는 소리가 자장가 같아서 좋긴 한데 내일 아침도 비 온다니. 비와 어울리는 음악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비 많이 오나 봐요. 여기저기서 지금 서울은 비가 안 오고 있어서요. 역시 지역마다 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뭐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 중이었는데, 야, 아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운전 조심하고 오늘 뭐 나갈 일 있으면은 뭐 우산 꼭 챙기고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비 하나도 안 오는데 같은 서울이었는데 어머니는 잠깐 뭐 교회 가신다고 다른 지역 쪽에 가 계셔가지고 서울이었는데도 강 하나 두고 그렇게 날씨가 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신지수님,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요? 수업 시간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선생님이 공책에 그만 좀 자 라고 적어놓고 낙서하고 가신 게 기억나요? 하셨네요. 선생님도 귀여우시고 신지수님도 귀여우시고. 글쎄, 수업 시간에 잠드는 것 뭐랄까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작정하고 자면 얄밉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또 두 마음이 같이 드셔서 자는 학생을 깨우진 못하고 그냥 그래도 그만 좀 자 이렇게 공책에 써주신 게 아닐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셔서 그렇게 써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지수님도 주무실 수 있을 때, 잘 수 있을 때 밤에 푹 자고요. 공부할 땐 집중해서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들면 좀 민망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선생님도 민망하고. 엄지수님, 월요일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 언니 집에 묵고 있는데 내일 내려가요. 전시회도 보고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특히 전시회에서 예쁜 입체엽서를 샀는데 푸른밤 생각나더라고요. 조만간 손편지 보낼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또 푸른밤을 함께 해주셨군요. 그거 좋지 않나요? 전혀 다른 무언가에서 상대방을 느낀다는 거. 전시회에서 입체 엽서를 봤는데 푸른밤이 생각났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엽서를 본다고 푸른밤이 직접적으로 생각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엄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푸른밤을 함께 들어주시고 손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푸른밤이 생각난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서로의 일상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네요. 보내주세요, 손편지. 엽서 보는 거 재밌고, 또 저희가 막 이렇게 엽서가 많이 오면 그 글씨들을 많이 보잖아요. 손편지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글씨체가 다 다르니까 글씨체도 다르고 말투도 다 다르고 그게 좀 많이 묻어나거든요. 손글씨 때문에. 보내주십시오. 편하니님, 이름이 좀 되게 독특하네요. 니세요. 편하니님. 제가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와. 하느님.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취업 준비생 이름만으로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늦은 시간에 또 준비하는 게 맛이죠. 이런 건. 뭔가 꿈과 취업 준비생, 취준생 분들이 자기소개서 혹은 뭔가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하시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리고, 뭔가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25살. 인생에서 상당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경험은 적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해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배우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실 수도 있으신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하림의 아일랜드에서, 이 곡은 희교님의
신청곡입니다. 마른 눈을 깜빡거리며 바람에 나를 싣는다. 도련의 비워버렸던 가슴이 가득 시리다. 무얼 찾아 떠나온 걸까?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는 날갯짓으로 멀리 돌아왔구나. 떠나온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야 돌아가 네 곁에 편히 발 빼고 잠이 들겠네. 끊임없이 다름질치다 고개를 들어보면 그 자리 가도 가야 할 테니 걷다 쉬다 가겠네. 떠나온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야 돌아가 네 곁에 편히 발 빼고 잠이 들겠네. 편히 발 빼고 잠이 들겠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오만석, 엄기준, 옥주연 주연의 뮤지컬 레베카에 초대합니다. 9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9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요조와 10cm가 함께하는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사려 깊은 오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길을 헤매고 대기줄이 길어도 사람들이 원조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원조만이 갖고 있는 깊은 내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너의 원조 게스트, 그의 깊은 내공을 음미해보시죠. 이병진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네,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원조의 아우라를 갖고 계신 분이죠. 개그맨 이병진 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예요. 저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현 씨. 네, 처음 뵀죠. 예, 뭐 이제 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네네. 뵀는데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네네. 말을 하기는 처음이죠. 푸른 밤에서 또 처음 뵙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도 관심 있게 쭉 듣고 있었어요. 전 사실 그 스페셜 게스트가 아니고 네네. 그냥 이 집 손님이에요. 예전부터 오래 살던. 그쵸. 네, 네. 이전에 또 거의 1년 가까이 예. 또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 싹 바뀌었지만 이전에 그 집 구조를 너무나 잘 알던 네네. 오래 살던 세입자였어요. 아, 맞아요. 원조라고 또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네. 어떠세요? 또 상암 MBC는 네. 처음이신가요? 아, 과도하게 크네요. 이렇게까지 커도 되나 싶을 정도고. 길이 너무 아, 복잡해. 아직 여기 직원분들도 다 헤매시죠 좀. 아유. 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층수도 너무 많고 넓어. 방도 많아요. 아주 고급 모텔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아직 다 비어 있어요. 예, 복도에 그냥 여러 개의 그 부스들이 네네네. 아주 이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그 여의도의 예, 낡은 그 진짜 철문 열고 들어가고 맞아요. 식수대 지나서 네. 그거 그 길이 아직까지는 헤드폰 다 고장나 있고. 네, 그럼요. 너무 새 거야. 지금 이곳은 좀 헐거워져야 돼. 그러네요. 여기도 저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새집증후군이 있네요. 예. 자, 뭐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요즘 뭐 일 만들어 가면서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또 역시 또 그 사이에 우리 예쁜 딸도 잘 키우고 있고, 뭐 보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네,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소개시켜드려요. 3살인데. 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당황스럽네요. 3살. 예쁜 삼촌 생기면 좋아요. 예쁜 삼촌. 8409님, 왔다네. 병진님이 푸른밤에 오셨다네. 환영합니다, 병진님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환영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예. 계시네요. 모니터에 딸랑 2개인데? 아니에요. 더 문자 있는 많이 거죠? 왔어요. 문자 많이 왔지만 5580님 이병진 상담 최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사실 방송하기 전에도 예. 되게 PD님께서 그 뭐랄까 라디오계 상담계 거의 뭐 레전드 전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도 거장이 됐으니 다행이네요. 네, 뭐라도. 아유 뭐 상담에 거장이 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예.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조언을 해준다라는 게 예.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좀 가니까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겠죠?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좋아졌어요. 처음엔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 누군가가 계속 고민을 상담하는 게. 아니 날 뭘 믿고 이 얘기를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 사실 입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듣는 순간 이제 무거워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러면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길을 외치듯. 아 그리고 또 SNS에 네. 재밌는 글이 올라왔던데요. 헐 제게도 왔습니다. 이런 글 남기셨던데요. 무슨 일이에요? 뭐 요즘 요 며칠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네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제게도 이제 왔어요. 아 오셨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현 씨도. 네, 방송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취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너무 이벤트로만 진짜 네. 확산이 되고 그게 이제 자꾸 재미거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는 그냥 기분은 하고 네. 사실 종료 시점은 내일 낮인데 네. 전 안 할
것 같아요. 영상 촬영은 또 네,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안 할 수도 있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네. 알아주셨으면 네. 인 거죠. 이미 뭐 충분히 알려졌는데 네.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퇴색돼가는 분위기, 약간 뭐 즐기는 분위기. 사실 나쁠 건 없죠. 그렇죠. 예. 정말 좀 뭐 그런 이벤트를 그럼요. 통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더 뭐랄까 이 그렇죠. 유계릭병 네. 기부 뭐랄까 우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도 뭐 어떻게 선택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네. 저도 역시 기부를 하고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기부도 예, 뭐 그럼요. 많이 하고 네, 이런 릴레이는 사실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토크 콘서트 여신다는 네. 이 소식도 막 들려오던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은 사려 깊은 오빠 씨가 어떻게 보면 네네네. 제게 많은 힌트를 줬죠. 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제게 털어놓고 또 재밌게 어떨 때는 얘기도 해드리고 네네. 어떨 때는 좀 진지하게도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무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초대가 되는 뭐 게스트들의 고민은 우리 객석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네네. 그런 콘서트가 진짜 토크 콘서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제 공연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예. 그래요? 언제예요? 이달 29일, 30일, 31일 3일간 합니다. 8월 29일, 30일, 예. 31일 또 어디서 하죠? 이거 다 얘기해도 되는 아유, 건가요? 뭐 예. 말씀하셔도 돼요. 한 번은요. 한 번은요? 예. 한 번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홍보 한번 천천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케어에서요. 공연을 하고요. 검색하면 또 네, 자세한 그럼요. 예. 것들이 나오니까 요즘 관심 사실, 있으신 분들은. 뭐 홍보하느라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TV도 나오고 라디오들 많이 해서 사실 네. 좀 많이 미안합니다. 왜요? 예? 아니,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러질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뭐 그것도 뭐 수단이죠. 예. 일환이고요. 그럼요. 예. 그래요.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방송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예매에 서둘러 주셨어요. 그래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군요. 예. 또 공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좋게 끝내시고 또 소식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요?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갑자기 한숨을 팍 쉬셔가지고. 공연이 또 다가오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럼요. 요즘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무래도 일단 좀 새로 시도하는 공연이고 처음 해보는 거고 하고 네네. 싶었던 거라서 잘 마치고 싶은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들죠. 아무래도. 공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그렇죠. 차지하고 예. 계시는군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큰 공연 혹은 네, 뭔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땐 거기에 대한 생각 네. 뭐 정말 많이 곤두서 있죠. 그렇죠. 신경이. 강채은님 꼭 검색해 볼게요 하셨습니다. 1336님도 부산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예, 저 투어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예. 투어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여기저기 또 지역 찾아가면서 토크 콘서트가 뭐 이루어지는 것들. 직장으로도 회사로도 학교로도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데뷔 2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건 25년이거든요. 그래요? 제 나이가 네. 25살. 그래요? 90년도에 처음 이렇게 그러셨어요? 데뷔를 하셨어요? 네, 91년도 데뷔니까요. 91년도. 전 90년도에 이 세상에 데뷔를 했죠. 그렇구나. 91년도에 어떤 그 개그맨으로 데뷔를 그렇죠. 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처럼 그 네. 학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물론 졸업을 한 상태였는데 네.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개그 동아리. 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축제를 전국을 거의 휩쓸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이 방송에 합류가 된 거예요. 아. KBS에서 이제 자리를 하나를 만들어줘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개그맨 특채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뭐 개그맨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데뷔를 하신 거지만 또 MC 그리고 뭐 네. 작가, 교수 이렇게 많은 부분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뭐 한 세 가지 일을 일주일을 나눠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뭐랄까 가장 정이 가거나 아니면 이거 정말 나한테 잘 맞는다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은 다 좋아요. 네, 세 가지를 워낙에 뭐 좋아하니까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수입으로 따지면 하나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25주년이지만 2014년 수입이 가장 적어요. 25주년 동안. 네네네. 근데도 사실 만족도는 제일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제일 고무적인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스스로에게 의미가 참 그럼요. 큰 예. 한 해군요. 그 샤이니 민호 씨가 예. 그 이병진 씨에게 상담을 그렇게 자주 한다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예,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꼭 지나치지 않고 네. 뭘 물어보던가요? 회사에 관해 계약 이런 거? 요거는 네. 분배율에 관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던가요? 은근슬쩍 나한테 지금 토스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고민이 여쭤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종현도 저를 곧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몇 년 남았냐면요. 네. 어디서 들었던 고민인데? 그래요? 엄태영님, 초록사이트 실검 7위에 병진님 떴어요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저 라디오스타에 지금 막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 겁니다. 또 이렇게 검색을 또 역시 또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또 지금 노출이 되고 계세요. 그게 노출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예, 라디오스타 저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은 계속 했고 네. TV는 라디오스타 딱 하나 했어요. 센 거 나가셨네요. 됐어요. 그거 나갔으면. 그럼 골랐죠. 예. 좋아요. 무거운 거 하나 나가야죠. 역시 한 방이에요. 그럼요. 자, 이제 사연들 만나봐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실시간 사연 만나잖아요. 어디로 네. 보내주시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1위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하네요. 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거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니까 되도록 하지 마세요. 예. 미니와 미니 어플 그리고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그래요. 무료로 하세요, 여러분. 그럼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A Great Big World의 A Lady Home. 이 곡은 정진주님 신청곡입니다. You say love is what you put into it. You say that I'm losing my will. Don't you know that you're all that I think about? You make up a half of the whole. You say that it's hard to commit to it. You say that it's hard standing still. Don't you know that I spend all my nights counting backwards the days till I'm home? If only New York wasn't so far away. I promise this city won't get in our way.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I say that we're right in the heart of it. A love only we understand. I will bend every light in this city and make sure they're shining on you. If only New York wasn't so far away. I promise this city won't get in our way. And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When life takes its own course, sometimes we just don't get to choose. I'd rather be there next to you. Promise you'll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till I'm home.
far away. I promise the city won't get in our way.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If only New York wasn't so far away, I will be there every step of the way. And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Just know that I'm already home.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개그맨 이병진 씨와 함께하고 있죠.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서울 성북구에서 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정신 못 차린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은 누나입니다. 올해 26인 남동생은 작년에 제대해서 올해 복학을 했는데요. 얼마 전 집으로 성적표가 왔는데 학사 경고를 맞았더라고요. 삼수를 하고 대학에 간 동생은 1학년 내내 술만 마시며 놀러 다녔죠. 그리고 군입대 전에 실컷 놀겠다며 1년 넘게 휴학해서 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사춘기도 심하게 겪어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신 일도 수없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우시는 부모님 보는 거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도 고3 때 정신 차려서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수를 하는 것마저 부모님과 저는 다행이라고 여겼죠. 근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그 대학 가니까 그 버릇이 또 나온 겁니다. 보다 못한 제가 요즘은 대학생들도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데 영어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부드럽게 돌려 말했는데요.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정말 줘받고 싶네요. 이렇게 성질을 부려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듭니다. 괜히 그 부모님 계신데 큰 소리 내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날은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26이나 먹었는데 정말 생각이 없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전 퇴근하고 들어오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누나 잘 왔다. 나 친구들이랑 지금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5만 원만 주라. 치킨도 먹게. 이러는 겁니다. 그땐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대학 가서 네가 한 게 뭐냐?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봤냐?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타봤냐? 학창 시절에도 부모님 속만 썩이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언제 인간 될래? 그랬더니 의외로 기죽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파서 너무 심한 말 했다고 자책을 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동생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참견하지 말자 다짐해도 핏줄이라 그냥 둘 수가 없네요. 제발 부탁드려요. 좋은 의견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남동생 때문에 고민인 엘림의 사연이었죠. 이 핏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제일 많죠. 또. 맞아요. 네. 고민이 가장 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또 이게 또 이제 남동생과 누나는 약간 이 남매지만 사실은 누나는 엄마의 마음이 사실은 또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기도 하지만 네네. 글쎄요 뭐 제가 그 집 식구는 아니지만 네.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냥 두세요. 일단은 동생을 두세요. 그러니까 약간 가족이라고 해서 또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우리 가족이 있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사사건건 참견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나 친구랑 잠깐 술 마시러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해? 이런 사실 식으로. 그럴 때 기분 나쁘지만 그냥 주세요. 네, 차라리 주세요. 그 예를 들어 뭐 누나라고 예를 들어 방문을 놓고 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렇게 네. 마음을 열고 누나가 들어와도 분명히 동생 그럴 거예요. 필요 없어. 지금은 필요 없어. 없다고 할 거예요. 100%. 네네. 그러면 거기에 또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누나한테 원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서로 이 감정이 자극이 되니까 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한 번 더 참아요. 더 꾹 참고 그래도 무슨 일 생기거나 내가 필요하면 꼭 얘기해 줘 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하지만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해줘야 필요할 때 손을 내밀거나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누나가
아니에요. 아빠도 안 돼요. 엄마도 안 돼요. 예. 일단은 두셔야 돼요. 예. 제가 만약에 누나나 형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네. 예, 일단은 두겠습니다. 그 사연에 써있던 것처럼 나이가 26이나 먹었는데 정말 생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잖아요.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맞아요. 사람마다 예, 다른 거니까. 예, 그건 나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몇 년을 살면 생각이 찬다? 머리가 꽉 찬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이랑은 상관없고 지금 이 친구의 뭐 상황, 그다음에 생각들 이런 거 가족들이라면 사실 일일이 물어보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지켜보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예. 시기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는 전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7237님, 네. 제 동생도 중3인데 지금 한창 공부할 나이잖아요. 근데 12시 다 돼서 들어와요. 놀다 가요. 미칠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근데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도 중3 때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갔을 때인데 네. 갈 데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지나 성적으로는요? 성적으로 너무 놀아서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하면서. 아이고. 예, 예. 레이저 막 이런. 저도 살려고요. 네, 피닉스 예. 막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그 느낌 알죠? 알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대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내 지경이 이 지경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놀랍게도 전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불과 4개월을 준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자극을 받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들. 그럼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사실 현실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네. 가족의 입장은 너무나도 뭐랄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옆에 있었고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언제나 내 옆에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외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학교를 진학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워지면 가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상황이 되면 예, 상담을 해야 되고 고민을 털어내야 될 것은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정도는 사실 큰 고민은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김소미님, 저도 남동생 있는데요. 군대 갔다 오면 다 괜찮아집니다. 하셨습니다. 저 사실 제일 좋아요. 군대. 남자들은. 예. 지금 이 동생분이 삼수하시고 학교 가시고 1년 휴학했으니까 아직 네. 군대를 안 간 거죠. 그렇죠. 안 갔을 확률이 좀 있죠. 갔다 오면은 그럼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 친구들 보니까 다녀온다고 다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조현덕님, 스스로 깨닫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시면 정말 본인이 바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은 해답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예. 어느 정도 좀 놔줘라. 예, 예. 대신에 좀 멀리서 지켜볼 필요는 있죠. 예. 너무 방관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예. 저는 글쎄요. 사실 가족들과 저도 누나가 있어요. 네. 친누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일을 하다가 네. 오늘 그저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출국을 하는데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애틋한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물론 걱정도 되고 네. 지금 사연처럼 막 뭐랄까 어떡하냐 이 누나 어떻게 이런 걱정은 아니었지만 네. 힘들겠다 뭐 자기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서도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쉴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은. 그럼요. 떨어져 있더라도 네. 사실 가족이 주는 따뜻함이나 소중함은 그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 너무 가까이 있다고 그게 편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가까이 있다고 꼭 네. 그게 뭐랄까 더욱더 친해지고 더욱더 긴밀해지고 그건 아니죠. 또 그건 아니니까요. 네. 김미리님, 남자들은 보통 친구를 통해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보다 친구가 잘 살게 되고 뭔가 성큼성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 보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친구들은 비슷해요. 끼리끼리 논다죠. 그 녀석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구 하나가 자극을 주죠. 치고 나간다거나. 더 잘 나간다거나. 약간 이제 비교가 되면 이제 남자들은 그때부터 각성이 되는 거예요. 쟤 나랑 똑같이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랑 많이 달랐구나. 나보다 낫구나. 이런 게 이제 남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맞아요. 네. 김경현님, 저희 오빠는 군대 갔다 왔는데 잠깐 철든 척 하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제 저런 케이스는 이제 저러고 좀 할 일 없이 놀다가 이제 어려운 직장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 네, 또 그래요. 남자들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네. 꼭 남자들뿐만 아니라 뭐 비슷하게 반복의 굴레가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뭐 하다가 되게 막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사람인데. 그럼요. 저도 그래요. 네. 나태해지면 주로 뭐 하세요? 나태해지면 주로 자죠. 잠을 많이 근데 주무시는군요. 또 그렇게 또 제가 잠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일을 하기 싫어할 때가 좀 있어요. 네. 저도 좀 충전하고 싶고 네,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럴 때가 그렇죠. 있죠. 자, 이분에게 그러면은 정리 좀 마지막으로 딱 일단 조언해 지켜보시고요. 주시고. 네. 예,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노크 자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문해서 나오길 기다려 주세요. 곧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첫 번째 사연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슬슬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실시간 상담으로 네. 돌아야 될 것 같네요. 자, 노래는요, 신용재의 사랑하는 그대여 듣겠습니다. 7056님 신청곡입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스페셜 게스트 이병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사연으로 이제 또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쭉 한번 뭐 달려보죠. 네. 오래간만에.
백정현님, 예. 항상 실시간 상담에는 라면을 먹을지 말지, 소개팅에 원피스를 입을지, 스키니진을 입을지 같은 걸 물어봤는데 병진님께서 오시니까 왠지 다른 걸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시네요. 예, 다른 거 물어보시면 돼요. 이 해결 바로 예, 바로 이런 식입니다. 네, 다른 거 그럼요. 물어보십시오. 예. 자, 가벼운 질문들도 있으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장지영님, 마른 오징어 먹는데 마요네즈랑 고추장 어느 걸 먹을까요? 먹지 마. 살이 쪄요. 좋아, 지금 좋아. 이 시간이에요. 그죠? 늦었어. 네, 실시간이에요. 그래요? 먹지 마. 웬만하면. 내일 먹어요? 그럼요. 턱도 넓어져요. 네, 오징어 네. 먹지 마요. 4118님, 제가 운전면허를 5번 떨어졌어요. 친구가 이 정도면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버스 타. 좋다. 버스 타요. 팀원이 만들어. 그럼요. 이게 면허를 5번. 이게 뭐에 떨어졌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실기냐, 이론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에 떨어졌는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운전이 사실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렇죠. 네. 운전이라는 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네. 옆에도 차들이 항상 있고 그렇죠.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따야 되는 건 아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업종으로 삼을 게 아니라면 그럼요. 예. 예. 자, 김양미 씨. 뭐 순서대로 쭉 갑니다. 네. 자, 한 직장에 15년을 근무하니까 띠동갑을 넘어서 17살 차이가 나는 직장 후배들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그들과 독백이 아닌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좋은 부탁합니다. 병진 선생님. 밥부터 사세요. 밥을 먹으면서 일단 좀 친해져라. 일단 선배들은 딴 거 없습니다. 네네. 후배들한테 이런 자리 만들어주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조금씩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배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무조건 밥부터 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고플 때 찾을 수 있게요. 술도 사고. 선배가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선배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건 일적인 부분 이외에서도 좀 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5821님, 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 있거네요. 네. 이젠 이런 제가 다 무서운데요. 도저히 그만두질 못하겠어요. 어쩌죠? 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게임 중독이신 분들이 뭐 많긴 하지만 게임을 하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 날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다면 뭔가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지만 그렇죠. 다음 날 딱히 일이 없는데 게임을 했다면 편히 주무시고 게임에 집중하셔도 전 좋다고 봐요. 할 때는 예. 뭐 내가 지금 할 걸 다 한 후에 하는 건 괜찮다. 그럼요. 근데 지금 딱히 일이 없다. 그렇다면 글쎄요. 뭐 요즘 게임만 잘 해도 뭐 프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뭐 무언가에 중독이 됐다는 건 좋은데 다른 일이 있는데 중독이 됐다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좀 신경을 본인이 좀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본인 생각하는 일상생활을 해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엄마가 한번 악역을 하셔야 돼요. 등짝 스매싱 한번 날리면서. 네.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키워놓은 캐릭터 한 방에 죽이는 거. 삭제하기. 아이디 바꾸기. 뭐 해킹 신고하기. 그런 거 이런 있습니다. 것들 여러 방법들이 있죠. 자, 6937님, 남자친구가 너무 쑥맥이에요. 제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해도 12시만 되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요. 난 널 지켜주고 싶어. 이런 소리 해요. 답답해요. 어휴, 바보. 정말 답답하다. 남자친구분이 쑥맥이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네요, 정말. 정말 어떻게 보세요, 이병진 씨?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진짜 공중파라 이거 참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지금 흐트러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눈치를 못 채네요. 그걸 몰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사실 꼭 남자가 먼저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뭐 애정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해도 좋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눈치는 되게 없는데 여자가 또 먼저 그러면 너 낯설다. 너 너무 낯설다. 난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민망하고. 일단은 혼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잘 되면 좋은데 어쨌든 두 분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아, 부럽긴 해. 부럽네요. 네, 우리 저 조견 입장에서는 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네. 부러우니까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거의 2시까지 제가 혼자 이렇게 라디오에서 혼자 독백하듯이 떠들어야 되는데 이게 푸른 밤이지 이게 뜨거운 밤이에요? 빨간 밤인 줄 알았어요. 붉은 밤. 네. 서유호님, 네. 혼자서 잘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혼자가 편하고 좋은데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남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어느 정도는 문을 열어 두셔야 사람들하고 왕래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무언가는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 여지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언가를 다 차단하는 건 네. 역시 나 본인에게도 그럼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여럿이 있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음. 늘 혼자만 있다면 아무래도 사고도 좀 좁아지고 네네. 이거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남겨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0876님, 병진 오빠,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직장 상사, 어찌 대처할까 걱정입니다. 나 옛날에 초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했던 말 3번 이상 하시고 말을 자를 수는 없고 어쩌죠?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런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우리 저 0876님이 약간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네. 직장 상사가 내 때는 말이야 네. 이 얘기를 네. 아예 안 나오게 해라. 그렇죠. 예. 애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죠. 사실 어렵죠. 맞아요. 어렵긴 하지만 이건 본인이 뭔가 좀 부족해서 상사가 늘 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 물론 상사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실수를 제공한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네.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178님 지금 오렌지 브라운으로 염색을 한 상태인데요. 오. 색이 거의 다 빠져서 다시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오렌지 브라운으로 할까요? 레드 와인으로 할까요? 참. 오렌지 브라운 레드 와인. 종현 씨도 지금 머리 염색돼 있고 저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브라운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레드 와인 추천해드리지만 레드 와인. 사실 근데 붉은 계열 색깔이요. 네. 이게 또 생김새와 피부색에 따라서 엄청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시간이 되시는 분이라면 내일 별일이 없다 하면 지금 앞가름말을 트셔서 네. 한쪽을 레드 와인으로 해보세요. 한번 느낌을 한번 봐라. 느낌을 보시고 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다 덮으시고 아니면 다시 오렌지 브라운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좀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시간이 되면 해요. 미를 위해서. 그럼요. 네. 자, 0726님, 플로리스트 공부 중인 26살 여자입니다. 제 주변에 시집간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아기 낳고 살림하면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저는 일이 더 중요해서 결혼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외로워요.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플로리스트가 그 네, 꽃, 그렇습니다. 꽃집에서 예. 이렇게 꽃 꾸미시는 저는 이제 분들이죠. 그걸 공부 중인데, 네. 아기 낳고 살림하면 사회 진출이 어렵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선입견이긴 한데, 네. 글쎄요. 제가 볼 때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저는 결혼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내의 어떤 꿈을, 네. 좀 지속시켜주고, 꾸준히 좀 밀어줄 수 있는 사실 남편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내가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남편의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분과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좀 예찬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결혼을 하면 전 행복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결혼하면? 예? 부러워요. 결혼하면 뭐가 좋았냐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들 행복해하지만 사실 뭐 힘들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결혼하면 하니까. 아내가 무서워지죠. 네네.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그런 정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한 해가 올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어요. 제 스스로는 고민도 많았고. 네. 그런데 아내는 올해
쉬라고 일을 안 주는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이때 더 쉬어라. 참 놀랬어요. 저 스스로. 이런 상황에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좀 당연하고 좀 독촉을 하고 재촉을 해야 되는데 네. 와 이렇게 나한테 힐링을 주나?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초조한 상황에서 네, 오히려 좀 남편을 위하고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확실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일단은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 네네. 그거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부러워서요. 네. 결혼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시죠. 네, 최영지님. 네.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2 여학생인데요. 임시로 오셨던 여자 선생님이 곧 결혼을 하시거든요. 향초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 향을 살까요? 꽃향기 같은 걸 살까요? 하셨습니다. 향초를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래요. 예. 아니 향초 받고 그냥 저쪽에서 그냥 이게 장식품. 어느 날 교무실에 갔더니 다른 선생님 책상에 올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허탈함. 그럼요. 나 이거 푸른 밤에 사연까지 보내가면서 네. 고른 향초인데. 선생님 향초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먼저. 나 향 싫어해. 다른 거 준비하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시라는. 예. 9745님, 취업 준비생인데요. 요즘 자신감이 하락하고 지쳐가고 있어요. 슬럼프인 것 같은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슬럼프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다. 예. 극복하는 게 아니고. 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들렸다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곧 자신감 회복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지치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힘내십시오. 지나갑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노력 같은 네. 것들이 뭐랄까 허송세월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예, 박병호가 지금 홈런 뭐 40개 넘게 치지만 이 친구도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타격폼을 바꾸지 않아요. 그럼요. 꾸준하게 자기가 해왔던 네. 것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바꿨다가 더 깊은 슬럼프로 빠질 수 있어요. 네. 바꾸지 않거든요. 예, 지나갑니다. 다시 또 공이 커 보이고 또 잘 맞을 때 있어요. 네네네. 예. 뭐 지금 해왔던 노력들 꾸준히 하시면서 이 슬럼프가 지나가길 그럼요.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뭐 실시간 사연들도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상상도 못한 물어보세요. 향초를 좋아하시는지 먼저 좀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예, 그러면 고민이 끝나요. 간단합니다. 네네네. 빠른데요, 역시. 네, 그럼요. 실시간 사연 많이 만나봤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예. 노래는요, 박기영의 블루 스카이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이병진님 신청곡입니다. 네. 직접 신청하신 거죠?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두운 밤 기나긴 꿈을 따라 널 기다려 내게로 와 너만을 위해서 난 노래해 Blue Sky 내 맘을 채우는 빗줄기처럼 널 가득히 담아줄게 너만을 위해서 난 노래해 Blue Sky 새벽은 소리 없이 너와 날 불러내도 가슴을 열어 그가 소리쳐 우릴 비춰줄 저 태양과 함께 마음을 열어 그게 소리쳐 나와 노래해 어두운 밤 밝은 달빛을 찾아 널 기다릴 내게로 와 너만을 위해서 난 노래해 Blue Sky 내 맘을
것처럼 널 가득히 담아줄게 너만을 위해서 난 노래해 Blue Sky 새벽은 소리 없이 너와 날 불러내도 가슴을 열어 그가 소리쳐 우릴 비춰줄 저 태양과 함께 마음을 열어 그가 소리쳐 나와 노래해 가슴을 열어 그가 소리쳐 우릴 비춰줄 저 태양과 함께 마음을 열어 그가 소리쳐 나와 노래해 가슴을 열어 그가 소리쳐 우릴 비춰줄 저 태양과 함께 마음을 열어 그가 소리쳐 나와 노래해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 네. 또 푸른 밤이어서 예.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 아. 원초적인 연결이죠, 사실. 예. 좀 곡 자체가 네. 편곡되어 있는 어쿠스틱 버전이어서 좀 더 푸른 밤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아, 그럼요. 들었네요. 네. 김지연님, 와 이병진 씨 상담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아이고. 멋있어요, 대박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님, 병진 오빠 위트와 경험이 버무러진 조언들 최고예요. 역시 원조 사빠답네요. 사빠. 사려 깊은 오빠 씨. 무슨 씨름 용어도 아니고 사빠. 사빠. 자, 계속해서 네. 사빠 이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P님의 사연입니다. 예.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생긴 고민이 있는데요. 강박증이라고 하나요? 저도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드가 다 있는지 확인하느라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요. 문제집을 풀 때 다 풀었는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느라 책을 못 덮습니다. 물건 정리할 때도 일렬로 똑바르게 정리 안 하면 못 견뎌요. 특히 공부할 때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뒤처지고요. 심지어 해야 할 양을 제 시간 안에 못 끝낸 적도 꽤 됩니다. 이 습관이 시험 때도 그대로 가고요. 시험 때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해결책을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부모님께 말씀도 드렸는데요. 인터넷에는 죄다 치료하라고만 나오고 엄마는 농담인지 진심이신지 아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할 일 많아져서 저절로 없어져. 걱정 마. 이런 말씀뿐이시네요. 치료 방법도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와 수술치료까지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큰 병인가라는 생각에 병원 가기도 꺼려지네요. 이런 증상들을 꼭 없애고 싶은데 정말 치료가 유일한 답일까요? 그렇다면 본인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아하, 강박증 때문에 그러네요. 고민이라는 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증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예. 그리고 이 강박증도 결국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본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 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시험도 그렇고요. 네. 시험도 지금 보면 1번부터 쭉 풀고 이게 맞는지 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2번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바꿔보세요. 어차피 강박증이라는 게 자신이 만들어 온 룰에 지금 자신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라면 룰을 바꾸세요. 룰을 바꿔봐라. 네, 룰을 바꿔보세요.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룰을. 어차피 이 강박이라는 게 본인이 지키려고 만든 거에 본인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일단 오늘은 이번 시험은 아는 것부터 풀어보자.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차근차근. 그렇죠.
일단 아는 것부터 해서 점수를 최대한 뭐 확보를 하자. 네. 이렇다면 점수도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깨셔야 돼요. 예,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어렵거나 이렇다면 네. 엄마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아가서는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그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사실 사연을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이게 그렇게 큰 병인가? 라는 생각에 병원 가기가 꺼려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그렇죠.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한국의 정서의 문제인가요?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병원을 간다라는 걸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쪽 진료과가. 네. 근데 사실 이건 치부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그냥 팔을 다쳐서 아픈 것과 그럼요. 다를 게 없어요. 그게 감기 걸려서 약국 가서 약 처방 받는 거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개의 진료 과목들은 사실 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네, 네. 있는데 절대로 특히 정신과 치료는 기피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렇게 한번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뭐 사실 본인의 강박증 예.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병진 씨는?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 책상이 굉장히 더러운데 네. 필요한 게 다 눈앞에 다 있어야 전 마음이 편해요. 아, 이렇게 예, 예. 펼쳐져 있어야. 이걸 이제 일하시는 분이 약간 뭐 정리를 해주고 가시잖아요. 네네. 다시 전 다 꺼내놓습니다. 이 자리는 예, 예. 나름 내가 이렇게 정리해 예, 놓은 정말 불편해져요. 남들이 보기에는 흐트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그 자리가 있다. 어디 있는지 전 다 알거든요. 제 아내가 하면 이래 정신 없지 않아 이러면 아니 다 보여. 좋아.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수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본인의 틀인 거니까. 그럼요. 예. 뭐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꼭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싶네요. 2424님. 저도 강박증 진짜 심해요. 물건 정리할 때 각도 제대로 안 맞거나 노트 정리할 때 줄 흐트러지면 화가 나요. 그런데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게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강박증도 너무 플러스가 될 수 있죠. 나에게 예. 있어서. 또 경험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3386님인데요. 강박증 저도 고백할게요. 전 걷는데 강박이 있어요. 왼쪽이 노란 블럭을 밟으면 오른쪽 발도 밟아야 하고 오른쪽 발이 빨간 블럭을 밟으면 왼쪽 발도 밟아야 됩니다. 요거는 괜히 그런 기분이 있지 않나요? 있죠. 신호등 건널 때도 흰 줄만 밟고 싶고. 횡단보도 건널 때. 예. 아스팔트를 밟을 것인지 하얀 부분을 밟을 것. 그런 건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의미 없는 강박증이지만 저도 있었네요. 있어요. 이런 저도 것들. 대학교까지 네. 신발은 무조건 하얀색이었어요. 됐어요. 그런 게 좀 있으셨군요. 걸을 때 하얀 운동화가 발끝에서 살짝 보이면 가볍고 느낌이 걸음도 상쾌한데 예를 들어 검은 구두를 신잖아요. 네. 잘 못 걸었어요. 불편해요. 밑에서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뭐 네. 개개인의 뭐 강박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럼요. 가벼운. 근데 그것도 다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그럼요. 자연스럽게. 예, 예. 손이슬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흐트러져 있으면 정리하고 나가요. 알바생한테 좋은 일 하는 거 맞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럼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게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으면 보기 좋게. 전 그 예전에 그 여자분들 치마가 이렇게 약간 뒤에 보면 지퍼가 있잖아요.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네네. 그게 약간 하프라인이 넘어가면 네. 굉장히 이게 보기가 좀 그랬어요. 늘 그 앞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정말. 그거는 사실 네,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죠. 네네. 근데 뭐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면 자기도 나중에 알았을 때 창피할 수 있잖아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불편하니까요. 그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이런 게.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공사이사님, 전 맞춤법 띄어쓰기 강박증이 있어요. 친구들이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틀리면 꼭 맞춰주고 싶고 말 줄임표도 꼭 6개 쓰고요. 강박보다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이런 건.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를 고쳐주는 친구 저는 좋던데.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해요. 특히 요즘은 더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좀 장난친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 네. 막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면 살짝 얄밉긴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거나 농담 못 받아주는 애들이 이러면 정말 짜증나죠. 너무 궁서체일 때가 네. 있어. 너무 그냥 상황에 네. 맞게 가끔 그럼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16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강박증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모두가 있네요. 지금 이병진 씨도 그럼요, 저도 있고. 얘기해 주셨고 과거에 그럼요. 그런 적 있다고.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럼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있어요. 뭐 그런 강박증들 이야기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강박증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그럼요. 의미 없는 습관들인데 뭐 있으면 나는 그 너무 심하지 않다면 네. 그게 본인의 어떤 캐릭터나 색깔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사연 주신 피님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길이 있으니까 네.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극히 정상. 그래요. 예. 지극히 정상이시니까 지금 강박증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걸 일단 줄이는 게 네, 첫 그럼요. 번째일 것 예, 같아요. 예. 스트레스는 이 강박증으로 생겼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영경님,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이렇게 진지하고 상세한 고민 상담이라니 하셨습니다. 역시 또 오랜만에 예. 사빠 모셔가지고 사빠. 예, 사빠로 돌아오셨는데요. 역시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하니까 저도 좋은데요. 재밌으시죠? 저 또 올까요? 기회 되실 때 네, 또 그럼요. 올라와서 네. 또 우리 가족분들 고민도 또 함께 상담해 주시고요. 마치 방송국이 집이랑 가까워져서요. 이사하면서 좀 가까워지셨나요? 그러네요. 좋네요. 자, 어떠셨어요? 네. 오늘 슬슬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얘기 공연하면서도 하려고 만든 거고요. 사실 이 공연에 어떻게 보면 초안은 이 사려 깊은 오빠 씨예요. 이제 곧 하실 공연. 예. 제 공연 그 토크 콘서트 고민 이수다. 음.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분 고민을 의뢰하신 분께 직접 말을 해줄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더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상처가 났는데 이게 네. 곪으면 어쨌든 딱지를 떼거나 피가 나면 아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털어만 내도 사실 고민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뭐 고민 얘기도 하고 힐링되면 노래도 하고 이런 네네. 공연입니다. 한번 결국 홍보 때문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고민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또 오래간만에 힐링하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좋네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고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내가 받는 것들이 너무 그럼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자, 공연도 많이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잘 마치시고 네. 29, 30, 31일 3일간 진행이 된다고요? 그 티켓 제가 오늘 좀 두둑히 갖고 왔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들께 네네네.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가족분들에게도 관람의 기회 주셨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예전에 살던 집에 온 기분이고 과일 바구니 대신에 오늘 티켓 들고 왔고요. 감사합니다. 또 뭐 공연장에서 뵙는 우리 푸른밤 가족들도 계시겠지만 기대되면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시간 나실 때 푸른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당연하죠. 항상 또 이 시간대에 저는 91.9에 있으니까 그럼요.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진짜요? 네, 제가 첫 방송부터 다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많이 듣는데 네네.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하고 네네.
지금은 정말 다른. 지금은 딱 맞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씨랑 푸른밤이랑 우리 종현 씨랑. 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시작을 했어가지고요.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들었어요. 처음.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많은 분들을 제가 놓지 않기 위해서 몇 분 놓쳤는데요. 잘했어요. 네. 극복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좀 더 정말요? 노력을 해야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힘도 주셨고요. 또 나중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이병진 씨 보내드리면서요. 페퍼톤스의 몰라요 듣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무슨 말야 어머 깜짝이야 나는 영문도 몰라 그저 벙찌기만 뭔가 잘못됐단 맘뿐이야 깊고 깊은 오해의 구렁텅이 어떤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던 걸까 난 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걸까 도통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사랑했단 말 사랑한단 말 이제는 싸늘한 바람 타고 날아가 모두 뒤죽박죽 뒤죽박죽 정말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사막 한복판에 혼자 있나 오늘 메마른 가슴에 건조주의보 몰래 돌아서서 훌쩍이는 나의 두 눈에 호우주의보 사랑했단 말 사랑한단 말 이제는 싸늘한 바람 타고 날아가 모두 뒤죽박죽 뒤죽박죽 촉촉한 눈빛 쓸쓸한 입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만 남기고 전부 알쏭달쏭 정말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환하게 웃는 아름다운 미소로 모두 다 장난이라고 얼른 빨리 말해주세요 아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정말 몰라요 그대 맘을 정말 몰라요 내게 살짝 말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 감정에 솔직한 게 가장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입 밖으로 얘기하면 햇빛에 녹아내리는 눈사람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파도 멀쩡하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내 감정을 속이며 살았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혼자가 됐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다. 사람들은 네가 감정을 말하지 않는 걸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고. 그제야 알았다. 내 감정을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걸.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기. 그것이 오히려 눈사람을 녹지 않게 하는 주문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오래 생각했지.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모른 척만. 봄과 여름의 중간 멋졌던 웃음의 첫인상, 여름의 한가운데 찬란한 햇빛과 영롱한 밤, 그리고 마침내 마주치게 된 한겨울에 이기까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숨길 수 없는 마음은 너뿐만이 아냐. 그 눈은 한가득 너로 차 있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전엔 미처 상상도 못한 모습. 네가 입던 옷 냄새를 맡고 있는 나. 매일 쓴 안경을 벗은 얼굴, 나만 볼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다른 모습이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백수경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랄라 스윗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였습니다. 정미나님 신청곡이었어요. 말을 안 하면 남들과 내 주변인들과 멀어지는 걸 느끼죠.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얘기한 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못하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혹은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될까봐 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 이야기를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또 전하게 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배현정님, 저도 자주 혼자서 앓는 편이라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얘기하는 것도 역시 습관이 돼야 되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라는 거, 아니면은 고민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얘기를 털어놓는다라는 거, 이건 진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의 방법들이니까요. 저는 사실 남들 이야기 진짜 잘 들어주거든요. 진짜 잘 들어주는데 저는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각한 이야기든 더욱더 피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사실 많이 경험했지만 밉지 않아요. 내가 한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다닌다면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하고 다녀도 저는 밉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의 벽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벽을 치는. 그걸 좀 극복해 나가야 좀 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9894님, 감정 숨길 줄 아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정을 숨길 줄 아는 게 어른이다.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글쎄, 감정을, 그렇죠. 5살 먹은 아이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고 눈물 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걸 모든 걸 그 당시에 표현한다는 건 어른스럽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남들이 평생 못 느끼게 숨겨놓는 것도 꼭 어른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돼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에는 서로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거라면, 일이 잘 끝난 후에는 그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미래를 기약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815님, 오늘 남자 사람 선배와 안녕 헤이즈를 보는데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안 울 거라고 큰 소리 쳤었거든요. 영화 보는 중간에 눈이 시려워서 눈을 닦는데 하필 슬픈 부분인 거예요. 오해하겠다 싶어서 옆을 보니까 선배는 이미 울고 있더라고요. 달래주진 못했는데 달래주는 게 더 매력 있어 보였을까요? 하셨습니다. 남자 사람 선배라고 써놓고서 지금 썸 탄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글쎄,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냐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4815님이 지금 남자 사람 선배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글쎄, 달래주는 여자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뭔가 이렇게 감수성에 젖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모습을 좀 이렇게 달래주는, 그거를 놀림거리나 이렇게 삼지 않고 좀 달래주는 사람, 나의 감수성을 이해해주는 사람,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1190님, 간호과 졸업반인 여대생입니다. 비오는 밤 친구의 취업을 위해서 달밤에 푸른밤 들으며 체조 중이에요. 요즘은 병원에서 체력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취직하기 힘드네요. 일주일 뒤 발표가 나는데 별아, 꼭 합격 기원. 우리의 달밤 체조가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친구 이름인 것 같아요. 별아, 이름 이쁘시네요.
체력 테스트도 하는군요, 요즘에는. 그래요. 좀 늦은 시간에 일할 수도 있고, 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한 직업이니까.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민 님이 보내주셨던 저 드디어 내일 퇴원해요. 축하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정말 잘 돌봐주셨지만 그래도 집에 간다니까 좋아요. 집에 가면 이어폰 말고 스피커로 푸른밤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히 돌아오시고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푸른밤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짙은의 Feel Alright. 이 곡은 조성영님 신청곡이고요. Acid House Kings의 This Heart is a Ston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시린 겨울 메마른 입술엔 침묵은 갈라져가고 머물러 주었던 그 손길들 하나둘 떠나가는데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널 잃고 헤매던 많은 밤 잠들 수 없었던 두렵던 밤의 끝에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They say your middle name is Trouble, but I know it's Caroline.
look like Audrey.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two disagree. This heart is a stone, no one will ever break it. This heart is a stone,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 They say they can't smell the drama, but I know it's number 5. They say you only bring heartache, but I know you brought a bottle of wine.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two disagree. This heart is a stone, no one will ever break it. This heart is a stone,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 They say you're like a Monday morning, I say you're like a Friday night. I don't get their points, and time is a good time for being with you. This heart is a stone, no one will ever break it. This heart is a stone,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 오늘 방백. 슬픔에게 이성부. 섬 하나가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하품을 하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느냐. 바다 복판에 스스로 뛰어들어 그리움만 먹고 숨죽이며 살아남던 지난 10여 년을, 파도가 삼켜버린 사나운 내 싸움을 그 깊은 입맞춤으로 다시 맞이하려 하느냐. 그대 무슨 가슴으로 견디어온 이 진흙투성이 사내냐.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살아가는 리듬감이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주 빠른 리듬에 자신을 맞춰놓고 살고 있겠죠.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요. 저 역시 아주 빠른 리듬감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격도 비교적 낙천적이라 숨가쁘게 달려올 때도 덜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요, 매일이 삶이 파도처럼 몰려왔던 것 같아요. 간신히 두 발로 서 있는 벼랑 위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빠른 흐름에 내 몸이 올라타서 숨 가쁘시다고 힘들어 하신다면요, 누군가 힘들 거라고 짐짓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누구나 그럴 것이니까요. 그리고 잠시 숨 한번 고르시면서 쉬어가더라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끝곡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About Time OST죠. 최현철님 신청곡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No,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Oh mondo, giorno